반갑습니다. 예, 솔트룩스의 정용일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현재 아담 플랫폼뿐만 아니고 현재 아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아담 QA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뭐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단순하게 그냥 심층 질의, AI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질문을 주고 답변하는 그런 형태일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향후에는 결국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고 똑같이 뭔가 대화가 가능한 그런 AI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희가 아이디어를 착안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담 플랫폼은 AI라고 하는 거는 아담 플랫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언어 처리 앞부분에 설명해 드렸지만은 이것들에 대해서 언어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뭔가 좀 더 뭔가 지능화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한 뭔가 지식을 구축하고 생성해내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을 기반해서 뭔가 지능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아시겠지만은 저희 같은 회사가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뭔가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데 그 데이터를 뭔가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파트너사들, 각 분야별 파트너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현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아담이 제공한 아담에는 다양한 스킬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스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뭐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의도라든지 답 질문들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다양한 스킬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스킬들을 현재는 단순하게 그냥 저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게 오픈 플랫폼화가 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이런 스킬들을 자기 서비스에 맞게 뭔가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제공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 파트너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런 서비스 파트너들을 통해 서비스 파트너들이 뭐 가상 비서라든지 뭐 AI 상담원, 뭐 지능형 로봇들 이렇게 뭐 인공지능 기반 뭔가 서비스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아담 플랫폼이 이러한 기능을 좀 더 효율적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adams.ai라고 해서 사이트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작년에 했던 거를 좀 더 약간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번에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뭔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아담에 대한 소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 아담 플랫폼에는 다양한 저희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분석하거나 뭐 심층 질의해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PI를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해보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메뉴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담 플랫폼에 있는 심층 질의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아담 DQA 시스템이라고 해서 있는데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담이라고 하는 거는 질의를 처리하기 위한 죄송합니다. 예, 처리하기 위한 QA 매니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들어온 질문이 텍스트가 되겠죠. 그런 텍스트에 대해서 뭔가 이제 언어 처리나 아니면 뭔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NLU라고 하는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NLU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NLG가 뭐냐면은 이제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하는데 답변을 그냥 텍스트로 답변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같이 뭔가 자연어학 문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답변을 제공하는 NLG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이제 질문을 들어왔을 때 질문, 그러니까 NLU 분석 결과를 가지고 실제 이제 어떤 답을 줄 거냐, 결국에는 그런 것들 하는 게 이제 QA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저희가 존재하는 QA가 현재 KBQA라고 해서 이제 지식 베이스 기반으로 QA를 처리하는 엔진이 따로 있고요. 안쪽에는 여러 가지 또 QA 기술이 있는데 뭐 FBQA나 TBQA, 뭐 GBQA 등등 여러 가지 QA 관련된 엔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IRQA라고 해서 이제 일반 상식, 긴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IRQA라고 하는 그런 엔진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QA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뭐 질문단만 주고받다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상적인 대화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DNA 기반 QA 엔진을 지금 현재 그 도입을 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외부의 날씨라든지 뭐 시간, 주식 뭐 등등 다양한 것들을 그 실시간으로 뭔가 제공하고 싶을 때 이런 플러그인 기능을 통해서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밑에 보시면은 그 NLU라든지 이런 그 분석 엔진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자원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식 베이스, 아담 KB라고 해서 지식 베이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실제 이제 그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실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할 때 하기 위한 도구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 실제 저희가 아담 관리 도구라고 해서 그 지식을 구축하거나 뭐 학습하거나 이것들을 운영할 때 뭔가 쓰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음 장 보시면은 이 밑에 보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써오던 그 아담 관리 도구라고 해서 뭐 지식 베이스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 QA 엔진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하거나 이러한 간단한 기능들만을 제공했었는데요. 현재는 제가 이제 그 아담 관리 도구 2.0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 1년 동안 어떤 프로젝트나 그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대한 뭔가 그 절차나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지식화를 어떻게 시켜야 되며 뭐 학습시키거나 뭔가 이제 여기 질문 처리하기 위해서 뭐 그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뭐 패턴 처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그 만들었을 때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것들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한 1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고 그런 것들을 제가 방법론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해가지고 그 방법론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지고 현재 이렇게 그 아담 관리 도구 이제 2.0을 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이 방법론에 맞게 절차적으로 뭔가 기능이나 관리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도구를 현재 그 개발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초에 공식적으로 오픈이 될 겁니다. 다음은 저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아담 플랫폼, 이게 아담.ai가 저희가 이제 오픈 API를 제공하는 그 사이트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시연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심층질의 응답이라든지 그다음에 NLU, 그러니까 NLU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실제 NLU가 어떤 건지를 제가 좀 그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아담.ai 앞에서 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제가 보여드릴 게 여기 오픈 API라고 들어오시면은 그 오픈 API 쪽에 그 실제 써볼 수 있는 그 API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해볼 거는 몇 가지만 좀 시간상으로 일단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는 거 알겠지만은 그 한국어 문장이 들어오면은 이거에 대한 형태소 분석 결과를 이렇게 제공하게 되는데요. 실제 밑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해서 실제 어떻게 분석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가을이 매우 아름답다라고 하면은 이 텍스트와 관련된 문장을 이렇게 이제 형태소 분석해서 그 결과를 실제 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태소 분석의 결과를 뭔가 활용하실 분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API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를 통해서 그 결과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문 분석기라고 해서 예. 마찬가지로 구문 분석기도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 API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그 밑에 보시면은 예, 실제 이렇게 이제 그 텍스트를 입력해서 그 API에 호출을 하게 되면은 실제 그 분석된 결과를 이렇게 예, 확인할 수도 있고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개체명 인식은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개체명 인식이 필요할 경우에 개체명 인식 결과를 실제 그 동일하게 이렇게 뭐해서 버락 오바마의 아버지가 태어난 나라의 도시는 나이로비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개체명 인식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그 결과를 클릭하게 되면은 뭐 버락 오바마의 아버지 뭐 태어난 나라의 뭐 도시는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이제 아, 제가 지금 제가 아담 QA 중에서 보여드릴 게 이제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아담은 현재는 그 대화 처리는 잘 안 되긴 하는데, 제가 근데 이제 좀 재미를 좀 주기 위해서 일반적인 대화나 이런 것들은 좀 몇 가지를 할 수 있게 해놨긴 하는데요. 기본적인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뭐 아버지가 태어난 나라의 수도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좀 느리긴 하는데요. 아, 오타가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마 이게 인터넷이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세션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질문하게 되면은 원래 지식 베이스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나이로비만 들어 있어요. 그 나이로 들어 있는데 실제 사용자가 받은 질문하고 그 지식 베이스에서 나온 결과하고 합쳐가지고 실제 자연어 답변을 제공하는 게 NLG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지금 NLG가 이렇게 붙어서 나온 결과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에서 발표했던 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김연아가 태어난 곳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 이렇게 김연아가 태어나고 하게 되면은 김연아라고 하는 거는 현재 대한민국 뭐 부천에 태어났다, 이렇게 답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까 이거는 기본적인 질의응답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NLU라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NLU가 뭐냐면은 또 끊어졌나요? 인터넷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 지금 인터넷이 무선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NLU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되게 분석 결과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오바마 아버지가 태어난 나라의 수도는 텍스트인 거고요. 실제 여기서 보시면 오바마가 뭔지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 지식 베이스의 그 엔티티로 식별이 됩니다. 그 엔티티로 식별이 되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지식 베이스에서는 속성이 될 수도 있고 엔티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스를 아마 발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어난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다, 결국은 출생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 나라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 지역이겠죠. 그리고 그 수도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 안에 있는 수도라고 판별이 될 거고, 그럼 이렇게 이제 그 NLU에서 이렇게 이제 그 실제 지식 베이스에 있는 거를 식별해서 결국에 미닝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 텍스트에서 미닝을 부여하는 거고,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엔티티나 프로퍼티라든지 이런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실제 지식 베이스에서 그 정답을, 결국엔 여기서 저희는 이걸 패턴을 적용한다고 얘기하는데요.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에 해당되는 것들을 지식 베이스에서 받아와서 실제 결과를 제시하는 그런 형태가 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게 NL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NLU라고 하는 게 그 QA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이거를 뭐 지식 베이스 기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사전 베이스 기반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이제 용도에 따라 좀 틀릴 것 같긴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지식 베이스 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NLU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AI라고 하는 게 결국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단순하게 예전과 같이 그냥 뭐 하나 분석하기 위해서 사전 따로 만들고 따로 만들다 보면 나중에 통합도 안 되고 그것들 간의 의미적인 컨플릭트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현재 앞으로는 결국에는 지식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다 통합할 수 있는 그 데이터 구조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NLU의 성능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 지식도 쌓으면서 결국에는 뭔가 분석하는 엔진들한테 필요한 데이터 한꺼번에 제공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현재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뭐냐면요. 저희가 보통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하죠.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은? 딱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죄송합니다. 생일을 했는데 나이가 나오는 이게 기계니까 어쩔 수 없겠죠. 이상하네요. 일단 다 치고요. 원래 생일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NLU가 아마 날짜가 나오니까 이걸 또 나이로 바꿔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에 만약 자식 아들이 있을 경우에 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아들은 그다음에 딸은 그다음에 아내는 그다음에 고향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저희가 QA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계속 똑같은 질문을 만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나이는 뭐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은 어디냐,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자연어 문장을 만들어서 질문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걸 이제 저희가 기술적인 용어로 연속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질의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 질의가 들어왔을 때 이전 질의하고 관계를 파악해서 이거는 앞에 있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네 판단하고 그것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할 때 굳이 앞에 문재인 대통령을 붙일 필요가 없이 계속 나이가 얼마냐, 생일이 뭐냐, 고향은 어디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연속질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있고 이 연속질이나 또 연속질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역질의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QA나 이런 쪽에서 기본적인 대화 처리하는 것들 그다음에 질문에 대한 것들을 뭔가 자연스럽게 처리할 사용자가 쓸 수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데모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데모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다음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이제 심층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지금 QA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QA 기술, 엔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제 이쪽만 보고 얘기하시니까 이쪽에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QA는 뭐냐면 QA 엔진은 뭐가 있냐면요. 실제 아담의 정체성, 그러니까 실제 인공지능 아담이라고 하는 게 넌 누구냐 이런 것들 자신에 대한 정체성 같은 것들 질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화된 백과지식 결국에는 도메인 날리지 같은 것들 구조화가 되기 용이한 도메인 날리지들 포유류 중 가장 느린 동물이 뭐냐 대한민국 현재 대통령이 누구냐와 같이 뭔가 지식 베이스 기반의 뭔가 질의 처리하는 FB하고 TB 이 QA에 관련된 엔진인데 이 둘 간에 약간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복잡하거나 뭔가 긴 문장과 같은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IRQA라고 하는 엔진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날씨라든지 시간, 환율, 단위 변환, 주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뭔가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듯이 QA에서도 뭔가 좀 일상적인 대화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DNN 기반 QA가 가능한 DNQA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실험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그러면 FBQA하고 TBQA가 뭐냐 이게 약간 기술적인 거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플로우를 보시면은 처음에 질의가 들어오면은 QA 매니저가 다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QA 매니저가 세션 하나를 만들고 그다음 NLU한테 이거 분석해서 조언을 하고 그러면 이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FB하고 TB가 이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NLU라고 하는 거는 분석된 결과를 지식 베이스에서 이미 미닝을 다 부여해서 주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 QA 엔진들에서는 그것들에 대한 시멘틱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실제 패턴을 식별하고 패턴을 가지고 내부가 날리지 베이스가 지금 온톨로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패턴에 해당되는 스파크 그냥 템플릿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필링, 슬로 필링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과를 제시하고 결과 제시할 때 실제 NLU 결과하고 합쳐가지고 실제 NLG를
생성하게 되면은 실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영화 쇼콜라에서 주인공 쇼콜라 역을 한 배우의 이름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게 지식 베이스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은 영화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온톨로지의 클래스로 인식할 거고, 물론 이게 앞에서는 클래스지만 뒤에 가면 뭐 엔티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쇼콜라는 엔티티일 거고, 주인공은 프로퍼티일 거고, 뭐 배우는 뭐 이건 클래스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 의미를 부여해주면은 실제 이것들에 대한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실제 이렇게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템플릿을 선택하게 되고 이 선택된 템플릿에 대해서 실제 그 슬러 필링 뭐 실제 식별된 것들을 집어넣겠죠. 집어넣어가지고 실제 이제 답이 나오면 이제 오마르시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나오면 이제 NLG에서 이 질문한 거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실제 정답을 제시하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TBQ인데요. TBQ하고 FBQ에는 작동 방식은 비슷한데 안은 내부적으로 구조는 약간 틀리긴 한데요. 이 TBQA는 그 약간 이제 그 복잡하거나 좀 더 복잡하거나 복합적인 질문들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 베이스 기반으로. 그럴 경우는 저희가 이건 템플릿 기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미리 그 복잡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미리 전부 다 템플릿을 만들어 놓습니다. 질문에 대한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TBQA가 그걸 풀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경구와 문소리가 함께 출연한 영화라고 딱 얘기하게 되면은 일단 설경구나 문소리는 엔티티로 인식될 거고 그다음에 뭐 출연하다 같은 경우는 뭐 속성으로 인식될 거겠죠. 그리고 밑에 영화라고 하는 거는 뭐 클래스나 이런 것들을 인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애널리스 결과가 나오면은 그 TBQA 쪽에서 마찬가지로 이것들에 해당되는 패턴을 찾아서 실제 이런 템플릿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작동시키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과가 이제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그 NLG가 붙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자연어 문장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아까 제가 앞에서 보였던 그 연속 질의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연속 질의는 그 기존 엔진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 컨텍스트 매니저하고 그 다음에 그 리소스를 그 다시 만들어주는 그 부분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고 이제 베이스 엔티티라고 하는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문재인의 나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자식은 누구냐? 보통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계한테는 보통 질문할 때 문재인의 자식은 누구고 나이는 뭐냐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람과 똑같이 자식이 누구지라고 하면은 실제 앞에서 보시면 NLU에서 문재인 나이라고 이렇게 두 개를 분석하게 되는데 그 다음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자식이라고 하는 걸 또 식별이 될 텐데 그러면은 앞에 있는 문재인에 해당되는 자식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실제 이렇게 이제 미닝을 또 패턴을 주게 되는 거고 실제 엔진 쪽에서 그러면 이 패턴을 다시 받아가지고 아까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답변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연속질의의 특징입니다. 다음 아까 이 부분은 뭐냐면은 그 DNN 기반 대화 처리라고 해서 이거는 보통 이제 그 요즘에 그 신경망 분석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시퀀스라고 하는 그 모델을 가장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그 이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번역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일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번역이나 대화 처리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 처리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그 소스 시퀀스가 되는 거고 이쪽이 타겟 시퀀스가 되는데 그 실제 이제 이 소스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이 타겟 시퀀스를 어떻게 줄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의 그 현재 앞에서 설명한 것들은 대부분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개입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기가 자동으로 뭔가 학습해서 뭔가 답을 만들어 생성해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다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핸들링이 거의 불가능해서 어떤 답을 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풍부하거나 이러면은 뭐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케이스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소스 시퀀스 인코더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그 오늘 영화 볼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은 각각 한 뭐 타임 스텝별로 이 단어들이 이렇게 벡터로 인코딩이 되고 이 인코딩된 벡터를 이 디코더가 다시 해석을 해서
뭐 그래 영화 보자 이런 식의 문장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는 약간 이제 아이디어를 착용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 QA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화라는 게 없어요. 대화라는 그런 셋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질문답 이런 것들의 집합이다 보니까 연속성도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인 대화 셋이 저희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다 전부 다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화 셋을 가지고 일반 대화 셋을 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시켰습니다. 학습을 시키고 여기에 이제 그 저희가 그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해서 그 약간 그 전위 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걸 하겠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일반 대화 학습에다가 그 도메인 질의응답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도메인 질의응답한 것들을 같이 학습을 시켜가지고 실제 그러면 이 도메인과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런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좀 보시면은 그 이거는 일반 대화입니다. 일반 대화인데 뭐 나 유명인이냐 그러면은 뭐뭐뭐 어떻게 된 거예요?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는 그런 형태의 것들 저희 실험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요구를 해도 뭐 어떻게든 답변을 주게 됩니다. 답변을 주게 되는데 그 저희가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아직까지는 뭐 쓸만한지 잘 뭐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엉뚱한 답을 줄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약간 좀 이것들은 좀 재미를 줄 경우에는 좀 쓸만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일반 대화 학습 모델 한 거에다가 그 도메인 한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에 18만 건이고 이쪽에 한 1,500건을 더 추가해가지고 좀 학습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만 실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쪽에 그 인터넷 뱅킹으로 외화이체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했을 때 여기 실제 답은 이거예요. 저희가 만든 답은 이건데 실제 그 DNQA 쪽에서 만들어낸 답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만들어냅니다. 자동으로. 이게 맞는지 한번 잘 모르겠지만 뭐 전세자금 대출을 아파트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나라고 하면은 뭐 전세자금 대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답변을 자기가 생성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뭐 잘 나온 케이스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실제 다른 것들은 아예 엉뚱하게 답변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계속 실험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잘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대화 처리나 이런 것들은 좀 쉽게 뭔가 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아담 플랫폼 내에 있는 그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 기본적으로 그 아담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관련된 죄송합니다. 아담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앞에서 오전 세션 한번 들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비고 플랫폼을 통해서 그 필요한 데이터들을 지금 계속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그 여기 보시면은 그 지식 증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제 큐레이션 그 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뭐 정제도 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뭐 어차피 사람이 하다 보면 약간 부족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식 증강이라고 해서 지식 증강 학습이라고 해서 뭔가 추론을 하거나 아니면 또 학습을 통해서 뭔가 지식 베이스가 좀 더 정확해지거나 뭔가 더 풍부해지게 하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현재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면은 그 인텔리전스 엔진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DQA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화 매니저, 그다음에 뭐 번역이라든지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현재 기술을 제공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앞쪽에 얘기할 때 그 방법론을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방법론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저희가 SI나 이런 거 하면서 나오는 그 절차적인 방법론하고 비슷할 수는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을 보시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완전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기획 분석하거나 설계 구축하고 뭐 이렇게 학습하고 시험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인수하고 사업 관리하는 거는 기본적인 SI 프로젝트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실제 내용은 완전 틀립니다. 내용 같은 거 보시면은 일단 뭐 이까지는 비슷하겠죠. 뭐 요구사항 분석하고 할 텐데 밑에 보면은 뭐 질의응답 패턴 이런 거 분석하고 그다음에 뭐 베이스라인 설정해서 언어 분석한 거 처음에 테스트해보고 그 테스트해본 거에 대해서 실제 설계 단계에서 뭔가 더 보강하거나 하고 그다음에 뭐 CQ도 만들고 RQ도 만들고 뭐 RQ라고 하는 거는 그 IRQA 쪽에서 하기 위한 질문 셋을 얘기하는 거고요. CQ라고 하는 거는
온톨로지 기반 지식 베이스에서 뭔가 하기 위한 질문 셋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화 모델과 관련된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식 베이스 구축도 마찬가지로 지식 베이스 구축하고 뭐 인덱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스탠다드 뭐 템플릿 같은 거 정의하고 그다음에 학습도 하고 시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한번 전체 프로세스 한번 거쳐봤는데요. 실제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그러니까 실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다음 그 이후에는 거의 엔진 튜닝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 그럼 어디까지 뭐 이렇게 저희가 그 범위를 설정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꾸 이제 저희가 AI 그러면 자꾸 모든 걸 다 자동으로 뭔가 해줄 거라고 이렇게 다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상상은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일단 거기서 자동이란 말을 빼게 되면은 아마 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실제 하는 것들을 뭔가 좀 더 쉽게 뭔가 지원해주거나 대체해줄 수 있는 게 뭔지를 그 실제 그거를 서비스를 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범위를 결정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실제 그러면 끝이 없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저희 경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만 잘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금융 아까 앞에서 설명이 들었을 것 같긴 한데 그 금융 쪽에서 상담 시스템이 필요한 곳에서 뭔가 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아담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 데이터에 대한 수집 정제뿐만 아니라 모델 학습하고 관리하는 거, 지식 베이스 구축하고 지식 베이스 품질 뭐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대화 시스템이라든지 상담 시스템 품질 성능을 뭐 측정하나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상담사들이 실시간으로 뭔가 응대가 필요할 경우에 그 실시간 응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뭔가 그 기능을 제공하는 이런 전 프로세스에 대한 과정을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례를 좀 보시면은 그 은행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이 밑에 부분이 그 대화 매니저인 거고요. 그 위에 부분이 그 QA 매니저라고 해서 질의응답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아까 제가 얘기한 아담 플랫폼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밑에 부분은 대화 매니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모바일이나 웹을 통해서 사용자가 금융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화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대화 처리를 수행합니다. 수행하다가 그 뭔가 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할 경우에 그 대화 매니저에서 이쪽에다 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받은 질문을 가지고 정답을 얻어서 다시 대화 매니저를 통해서 다시 답변이 나가는 현재 그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례를 좀 보시면은 현재 이거 같은 경우 우리은행에서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위비봇 서비스인 거고요. 실제 여기에는 그 현재 실제 구축한 이쪽에 보시면 뭐 그쪽에 그 우리은행이나 이런 은행권을 가지고 있는 그 금융권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상품 정보라든지 규정 지침, 뭐 상담 이력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그 QA가 가능하도록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실제 그 금융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쪽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상식, 그러니까 그냥 일반 그 금융과 관련된 부분도 질문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상식에 대한 질문도 사용자가 원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동을 통해서 현재 그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좀 저희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제가 어렵게 구하는 이미지긴 한데요. 이 부분 앞에서 설명하신 그 농협 관련된 이미지인데요. 지금 현재 구축 중이라서 구체적인 이미지나 이런 건 저희가 좀 보여드리긴 뭐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우리은행하고 이쪽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개념 차이점이 있긴 한데요. 농협 같은 경우는 그 상담사들을 뭔가 서포팅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그런 지원 도구인 거고요. 근데 실제 그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오픈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약간 좀 접근 방법이 틀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담 플랫폼이 어떻게 그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그 기능이나 이런 건 계속 발전하게 되겠지만은 저희가 그 옆에 보시면은 그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담 스킬이라고 하는 걸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마 내년쯤 되면 나오게 될 텐데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베이스나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브리핑이라든지 백과사전, 날씨, 시계, 숫자 계산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땐 기능같이 보이겠지만 저희가 이걸 스킬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제 그 기본적으로 제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 보시면 개발자가 아담 플랫폼을 쓰는 개발자가
이런 스킬들을 확장을 해서 좀 더 풍부하게 뭔가 그 답변을 제공하거나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런 스킬들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스킬들을 뭔가 뭐 등록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아담 API를 통해서 그 각종 뭐 서비스하는 에이전트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일반 사용자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뭔가 그런 플랫폼에 대한 좀 더 그 확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이 브리핑 보통 우리가 브리핑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뉴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뉴스에 대해서 뭔가 저기 질문을 할 때 오늘 뉴스 뭐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만은 뭐 어떤 사람들은 뉴스만 보여주면 되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뉴스에다가 날씨 포함되거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 정보가 포함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개발자들이 그런 것들 스킬을 확장을 해서 뭔가 그 날씨에 뭐 오늘의 그 뉴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게 뭔가 개인화가 가능할 수 있게 뭔가 이런 것들을 기능을 제공하도록 지금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식 베이스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 앞에서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2016년부터 그 엑소브레인 과제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지식 베이스들을 구축하고 있는데 현재 백과사전, 백과지식에 대한 부분을 현재 백과사전 구축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지금 현재 계속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저희가 이제 그 약간 도메인 특화되어 있는 건 뭐 생활, 관광이라든지 관광 정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뭐지? 하여튼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추가 지식을 현재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년도죠. 2018년에는 뭐 할 거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한국어 지금 현재 한국어만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국어 그러니까 어차피 이 백과지식이라는 게 위키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위키데이터 한국어를 가져와서 하는 건데 그 위키데이터 한국어 버전에 대한 영어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영어 데이터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영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실제 그 영어 지식 베이스까지 구축하는 거를 제가 지금 2018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영어에 대한 서비스 QA가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뭔가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AI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심층지리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정해 보면은 그 결국에는 그 저희가 QA를 하기 위해서 심층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QA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그냥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험상으로는 결국에는 이것들이 결국에 앙상블 개념 같이 이것들이 뭔가 결국에 융합되거나 통합이 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뭔가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로 뭔가 발전하게 될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뭔가 대화 처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앞단에 그 대화 매니저라고 하는 것들하고 결합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다이얼로그 매니저라고 대화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이런 QA 엔진들이 각각 놀고 있고 그것들이 단순히 인터페이싱만 하는 현재 구조로만 되어 있는 게 현재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통으로 다 이렇게 묶여야 된다. 결국에는 이 지식 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통으로 묶어야지만이 그 뭔가 제대로 된 뭔가 대화 처리나 그 QA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 대화 매니저라고 해서 다이얼로그 매니저라고 해서 실제 대화 처리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QA도 다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쪽에서도 뭔가 그 사용자가 질문을 하게 되면 뭔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똑같은 데이터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지식 베이스에서 이런 것들이 작동되게 해야지만이 효율적인 그 QA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너무 제너럴하게 도메인이 잡혀 있긴 한데 향후에는 아마 좀 더 스페시픽한 도메인, 전문 도메인 위주로 뭔가 QA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생활 브리핑, 의료 법률, 관광 서비스, 뭐 육아 임신 서비스와 같이 뭔가 생활과 밀접한 그런 전문 도메인으로 뭔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 학습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지식 학습은 결국은 난리집에서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식 베이스를 사람이 일일이 다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지금도 뭐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기계 도움을 받아서 뭔가 기존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으로 학습해 가지고 뭔가 지식 베이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뭔가 만들어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이제 뭐 기술적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가 그 기본적인 서술형 문장에서 그 날리지에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그 L2K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요 위키피디아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개조시로 되어 있는 그 문장이 그 텍스트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걸 저희가 이제 박스형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박스형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지식을 추출하는 그런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보통 그 위키피디아에 보시면 이게 테이블 형태로 잘 구조화 이렇게 돼 있는 형태의 정보가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그 지식 베이스를 추출하는 게 지식 정보를 추출하는 걸 제가 T2K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 이런 식으로 그 버락 오바마의 정당은 민주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실제 그 지식 베이스에 필요한 정보들을 자동으로 추출해서 이것들을 그 계속 지식 베이스에 증강을 시켜주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아시겠지만 언어 분석이나 이런 그 언어 처리하는 쪽이 그 100%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지식 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그것들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투입이 돼가지고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지식 추론인데요. 이 지식 추론은 뭐냐면은 목적이 이겁니다. 기존에 구축된 그 지식 베이스의 완성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저 추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다양한 기억이 있습니다. 뭐 파셜 날리지 컴플리션이라든지 뭐 휴리스틱 규칙 기반이죠. 규칙 기반 대규모 뭐 하는 거 추론이라든지 뭐 여기에 인공신경망을 도입해서 뭔가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이거 같은 게 뭐냐면은 그 지식 베이스에 보시면 저희가 날리지를 표현할 때 되게 브로드하게 속성을 적용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이 속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이렇게 좀 약간 브로드한 속성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 브로드하게 정의가 되면은 QA 할 때 그것들이 좀 문제가 돼요. 너무 그 알겠지만 그 온톨로지라고 하는 건 추론이라고 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브로드하게 정의해버리면은 그 하이에 있는 스페시픽한 속성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의미적인 컨플릭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빌롱2라고 정의되어 있는 속성들을 뭐 로케이티드 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파트 오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게 뭔가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휴리스틱 기반이다 보니까 사람이 그 이미 정의해온 속성들을 보고 그 룰을 딱 적용해가지고 아 이런 속성들은 이렇게 바꿔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뭐냐면은 이것도 실험적인 건데 현재 엔티티 벡터하고 그 보시면 뉴럴 텐서 네트워크 기반의 그 프로퍼티를 그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개의 엔티티가 있을 때 이 사이에는 어떤 프로퍼티가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거를 예측해서 그것들을 생성해 주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일단 예측이 들어가면은 뭔가 사람들의 검토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쓸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실험적인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들이 좀 발전되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디폴트 추론 기반 커먼센스 추론하고 ATMS 기반의 그 캐주얼 익스플로레이션인데요. 이거 뭐냐면은 현재 지식 베이스에 뭐 대한민국 현재 대통령 문재인들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정보들이 싹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 뭐 대통령 임기가 끝났어요. 끝나게 되면은 그 이 지식은 거짓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현재 대통령은 문재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5년 뒤에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취소시켜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취소시킬 때 단순히 그 현재 대통령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것만 취소하는 게 아니고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취소를 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현재는 그런 것들을 사람이 이렇게 일일이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많다 보면 쉽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기계가 자동으로 좀 판단해가지고 빨리빨리 그런 것들을 좀 지식을 변경하거나 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뭔가 지식 베이스 자체가 되게 좀 고품질로 바뀌게 될 거고, 일단 품질이 좋은 데이터가 존재하게 되면은 그 QA를 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지금 음성 언어 지식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현재 지금 저희가 보통 그 AI 쪽에서는 대부분 아마 인터페이스가 나중에는 대부분 음성으로 바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지금도 음성이 있죠. 사용자가 음성으로 얘기하면은 그걸 텍스트 떨궈가지고 그 떨궈진 걸 저희가 그 NL을 통해서 의미 분석해가지고
뭐 이것들을 계속 처리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음성 인식하는 쪽에서도 그 사용자가 얘기하는 것들을 인식하려고 계속 뭔가 사전 구축하고 이런 언어 작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쪽 QA 하는 쪽에서는 이 지식 베이스 기반으로 이런 의미 모성을 다 가지고 해소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음성 인식하고 이게 결합이 안 되게 되면 문제가 돼요. 내가 봤을 때 향후에도 문제가 분명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예 그 음성 인식할 때 그냥 그 텍스트, 그러니까 음성 인식 결과에 대해서 미닝을 아예 줘버리자는 거거든요. 근데 미닝을 줄 때 어떻게 주냐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아예 지식 베이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베이스하고 통합을 시켜가지고 그냥 그 지식 베이스에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냥 줘버리자라고 하는 게 저희 지금 생각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음성 인식 들어오게 되면 아예 결과가 그냥 텍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미닝이 부여된 것들 결과를 주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 저희가 이거 가지고 시멘틱 컨비네이션 결국은 패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지식 베이스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아마 그런 구조로 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뭐 기계가 뭐 인간의 모든 걸 다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결국에는 협력하는 문화가 좀 필요하다. 결국에는 기계하고 뭐 인간이 협력한다 자체가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결국에는 기계가 인간처럼 뭔가 작동을 시키려면은 결국에는 그 둘 간의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기계가 뭔가 지능적으로 되려면은 인간이 뭔가 지능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뭔가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자꾸 기계한테만 요구하게 되면 기계는 뭔가 반응을 하지 않겠죠. 결국엔 그것들이 아마 AI 기반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결국에는 그 AI가 뭔가 만드는 문화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예전에 웹이 나왔을 때 문화가 존재했듯이 이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문화가 있을 거고, 거기에 저희가 필요한 인간의 경험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그것들이 뭔가 그 기계하고 공유가 돼야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협력하고 거기에서 인간이 적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